아기다리 고기다리던 진필입니다. 해명했다와 변명했다 다른 듯 같죠. 시발점과 다르죠. 그건 또 같은 것 같기도 하죠.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는 말들이 되게 많습니다. 오죽하면은 연예인들의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나는 일단 중립기어 박을게 라는 댓글이 많이 보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한 사건을 바라보는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신문도 두 개를 봅니다. 왜냐하면 기자를 쓰는 기자님들, 뉴스를 생산해내는 데스크분들이 다 사람이기 때문이죠. 한 사건을 바라보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언론의 중립성이라는 게 있긴 해도 언론은 사적인 기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어느 정도 정파성을 가지는 것, 저는 다 언론학도로서는 그 현실을 이해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직 진보냐 보수냐 라고 하는 거를 정해지지도 않았고 그러기에는 제가 경험도 없고 실력도 부족하고 어쨌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쪽의 신문만 보게 되면은 그쪽 성향으로 휘둘리게 될까봐 저는 신문을 두 가지를 읽게 됩니다. 그 정도는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대한민국의 신문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보수냐, 진보냐. 그래서 한 사건을 바라봐도 정말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국회의원의 비리 논란이 터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기역 언론은 그 A라는 국회의원이 무엇이라고 해명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니은이라는 언론은 무엇이라고 변명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신문을 바라보는 독자 입장, 기역, 즉 해명을 했다라고 하는 기사를 읽은 독자 입장에서는 A라는 국회의원이 잘못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을 거고요. 니은이라는 신문을 읽은 사람들은 얘가 A라는 국회의원이 잘못을 하긴 했구나. 근데 그거에 대한 지금 변명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사건이 요즘 들어서 조금 재밌게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재용 삼성 부회장 가석방 일에 대해서 각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이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보셔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죠. 특히 이런 부분들은 사설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사설은 신문사 전체의 의견을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신문사의 입장을 잘 대변하고 논리적으로 쓴 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보죠. 다들 알다시피 8월 1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이게 가석방이냐 특별사면이냐에 대한 것들은 얘기하면 조금 길어지니까요. 다른 데서 좀 더 얘기하게 하고 가석방으로 세상에 나온 것 그 자체로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보수 언론은 중앙일보 사설을 찾아봤고요. 진보 언론은 한겨레 신문을 찾아봤습니다. 먼저 한겨레 8월 10일자 한겨레 사설입니다. 제목은 이재용 가석방 문 대통령이 국민에게 설명해야 라고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내용을 다 읽어버리면 되게 길어지니까 짧게 몇 줄만 읽어드리자면 더구나 이 부회장 가석방 여부는 여러 기관들이 찬반에 대한 여론조사를 경쟁적으로 벌일 정도로 국민적 관심이 컸다.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 가치는 물론 공정의 정의라는 시대 정신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가 아무리 형법 조항을 들어 대통령과 무관한 결정이라고 설명해도 고지고대로 받아들일 국민은 많지 않다. 가석방이 불가피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에게 솔직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야 한다. 6년 전 기업인에 대한 가석방은 이중의 특혜라던 국회의원 문재인의 소신에 찬 발언을 많은 국민이 기억하고 있음을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잊지 말기를 바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만 봐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건에 대해서 의혹이 많고 설명을 해야 한다. 이렇게 탐탁지는 않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의견이 이제 이 글에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앙일보 건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똑같은 날짜에 8월 10일 중앙일보 사설의 제목은 이러했습니다. 이재용 반도체 코리아 위기 탈출에 전력 투구해야. 제목만 봐도 엄청 다르죠. 내용도 한번 발췌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부회장은 위기에 직면한 반도체 코리아의 위상을 지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 부회장이 경영에 복귀해
리더십을 정상화하기 위해 정부는 가석방을 넘어 사면을 조속히 결단하길 바란다. 인텔의 추격과 TSMC의 질주, 일본의 반격과 중국의 반도체 야심까지 반도체 코리아를 위협하고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이렇게 두 언론이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재밌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해명과 공평과 정의와 이런 측면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반도체 코리아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쉽게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다는 거죠. 이거를 보통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뭐 기사 막 댓글에서 프레임 놀이 하지 말아라 이런 게 다 이런 데서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저는 따로 생각하는 바가 있고 저만의 신념과 생각이 있지만 사실 여기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영상을 만드는 목적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제 신념을 강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신문에 따라서 정말 다른 의견이 나온다는 점이 너무 신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뉴스만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하나의 신문만 바라보는 것들이 아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나만의 생각을 정립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은 오히려 더 뉴스가 재밌어지고 정치가 재밌어지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뭐 싸움 구경하다 보면은 삼자대면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뉴스도 엄청 재밌다는 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즐겨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